밴쿠버의 6월 햇살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멋진 6월에 여러분과 책을 통해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밴쿠버 TV 코리아의 책 읽어주는 남자 성수경입니다. 이 시간은 밴쿠버 문인협회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소설가 반병섭 씨의 단편소설 부러진 숟가락과 함께합니다. 봄빛이 밴쿠버 주변을 화사하게 덧칠하고 있던 5월 중순, 강만철 목사는 자기가 심우하는 교회의 야유회에 한 목사를 초청했다. 강 목사는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이민 와서 사업을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다. 늦가기 목사인 셈이다. 그는 그날그날을 천년같이 하루하루를 일생으로 살며 최선을 다하는 목자다. 갓 봄의 햇빛이 야유의 장소인 프레이저 강가에 자리한 공원을 부드럽게 비추고 그 햇살 사이로 신선한 봄바람이 스쳐 흐르고 있었다. 일부 예배에서 강 목사는 짧고 감명 깊은 설교를 했다. 자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영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말하면 됩니다. 새로 캐나다에 온 어느 이민자가 교통 위반으로 경찰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영어를 못하지만 그래도 그는 이번에는 잘못했지만 다음에는 잘하겠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 한국말로 했답니다. 그는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경찰에게 Today sorry, Tomorrow no sorry라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콩글리쉬로 말했답니다. 어이가 없었는지 경찰은 빙그레 웃으면서 오케이를 했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운 것은 못다한 사랑뿐입니다. 설교가 끝난 뒤 신자들은 각 가정에서 준비해온 점심을 먹고 여러 가지 게임이 시작됐다. 한 목사는 그늘에 앉아 모두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뛰놀고 있는 신자들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강 목사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강 목사의 설교는 항상 자신감 있고 유머로 가득해서 좋아요. 한 목사님의 가르침 덕분이죠. 설교에서 설교를 빼라. 여러분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라는 표현을 하라고 충고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면서 미소를 주고받았다. 평온하게 내리는 봄의 햇빛 아래서 아이들과 젊은이들 모두가 운동 경기를 했으며 나이가 든 사람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게임에 참여했다. 한 목사는 강 목사의 짧은 설교를 다시 떠올리며 강 목사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못다한 사랑이라. 설교 때 뭔가 못다한 이야기가 있는 듯 했어요. 목사님은 못다한 이야기까지 설교를 들으시는군요. 둘은 다시 한번 웃음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한 목사는 강 목사의 웃음 속에 무언가 남겨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강 목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들과 함께 공 굴리기 게임을 시작했다. 게임을 하고 있는 강 목사를 보고 있던 한 목사의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다. 강 목사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으면서 신장 이식 통지를 기다리는 환자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강 목사는 마치 건강한 젊은이인 것처럼 노인들과 함께 공 굴리기를 하면서 환하게 웃었다.
한 목사는 어쩌면 강 목사가 고통 속에서 짓고 있는 그 미소가 신앙의 예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상쾌한 봄바람은 뛰고 있는 야유회 참석자들의 땀을 씻어내고는 막 초록색 새 옷을 갈아입기 시작한 나무들을 가볍게 흔들었다. 모두들 한껏 땀을 흘리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 강 목사는 한 목사에게 모처럼 한국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자고 권했다. 한 목사는 강 목사가 무슨 말인가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끼며 한국 식당 아리랑에 갔다. 아이고, 오랜만이시네요, 목사님들. 40대 중반의 식당 아주머니가 두 목사에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야유회에 못 가서 죄송합니다. 주말이라 식당 일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녀는 한 목사와 강 목사가 앉은 테이블에 영어로 된 메뉴와 감싼 숟가락과 젓가락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장사가 잘 돼서 내년 봄에는 종업원에게 맡기고 야유회에 참석하셔야 할 텐데. 강 목사가 식당 주인을 걱정하듯이 말했다. 강 목사는 메뉴를 보지 않고도 한 목사가 좋아하는 음식인 불갈비 정식을 시켰다. 음식이 나오기까지 강 목사는 한 목사의 최근 문학 활동에 관심을 보였다. 이윽고 주인 아주머니가 음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때 한 목사는 강 목사를 걱정하면서 요즘 식사는 잘 하셔요? 아까 못 보셨어요? 제가 얼마나 잘 뛰는지를 말입니다. 식사도 잘합니다. 예, 건강한 20대처럼 뛰던 거 보았습니다. 항상 그랬다. 강 목사는 고통을 웃음으로 바꾸곤 했다. 한 목사는 그런 강 목사의 낙천적 성격 때문에 강 목사를 항상 좋아했다. 하지만 강 목사를 아끼면 아낄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져만 갔다. 강 목사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싸고 있던 냅킨을 풀면서 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한 목사는 간단한 식사 기도에서도 강 목사의 건강을 위해 간절했다. 강 목사는 냅킨을 풀고 숟가락을 들고는 멍하니 그 숟가락을 잠시 바라보았다. 이거 노숟가락이군요.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그러게요. 옛날에만 해도 아주 흔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찾기 힘들어졌죠. 대부분 스테인리스 제품이잖아요. 한 목사는 식당 주인에게 노쇠로 된 숟가락과 젓가락을 어디에서 구입했냐고 물었다. 식당 주인은 얼마 전 한국에 갔다가 인사동에서 구입했다고 했다. 그녀는 가격이 비싸지만 왠지 정감이 있어 구입했다고. 노쇠 식기는 우리의 끼니와 늘 함께했고 민족예술, 특히 종에 얽힌 이야기 등 우리의 삶과 아주 가까이 있었죠. 일제정부가 6.2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위해 노쇠로 된 것들을 거두어 가기도 했죠. 그러나 산업사회가 되어가면서 노쇠가 뒷전에 밀리게 됐죠. 또한 어느새인가 가볍고 오래 쓸 수 있는 스테인레스가 모든 식탁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그렇지만 스테인레스보다 묵직하고 든든하게 느껴지는 노쇠가 한국적이라 할 수 있죠. 한 목사는 노숟가락을 들며 식당 주인과 강 목사에게 시대에 뒤진 감이 있는 말을 꽤나 길게 했다. 강 목사는 한 목사가 노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숟가락을 빤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숟가락에 뭐 묻었나요? 식당 주인은 강 목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닙니다. 이 숟가락을 보니 딴 생각이 들어서. 무슨 사연이라도? 아닙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강 목사는 말끝을 흐리며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한 목사는 식당 주인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강 목사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 목사는 강 목사가 딴 생각에 좀 더 머물 수 있도록 침묵을 지켰다. 저녁 식사 후에 제 집에 들러서 차라도 한 잔 하시고 가시죠. 강 목사는 잠깐의 침묵이 흐른 후 한 목사에게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저야 그런 시간을 좋아하죠. 한 목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한 목사는 강 목사의 차를 따라 강 목사의 집으로 갔다. 한 목사가 응접실에 앉았을 때 강 목사는 차를 준비하겠다며 부엌으로 갔다. 한 목사는 벽난로 위에 놓여진 사진에 시선을 던졌다. 한복을 입고 있는 한 여성의 흑백 사진이었다. 한 목사는 사진을 가까이 보기 위해 몸을 일으켜 벽난로 쪽으로 갔다. 사진 속에는 액자에 넣은 자국이라는 시가 놓여 있었다. 지난 일 잊으면서 앞만 향해 가라앉아. 잊을수록 되사는 일, 지울수록 남는 자국을 오히려 못 잊을 자국. 님과 함께 남기리. 한 목사가 오래전에 밴쿠버에서 발행되는 한인신문에 발표한 시였다. 강 목사의 지병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목사가 시인이라는 것도 모두는 알고 있었다. 저는 자국이라는 목사님의 시를 정말 사랑합니다. 강 목사가 차를 들고 와서 탁자에 놓으면서 말했다. 한 목사는 마음속으로 환하게 웃었다. 가끔씩 시는 철새가 먼 여행 끝에 새로운 둥지를 틀듯이 낯선 이의 가슴속에 내려앉곤 한다. 한 목사는 자신이 지은 시가 어떤 여정 끝에 강 목사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는지 궁금했지만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한 목사는 걸음을 옮겨 벽난로 위에 놓여져 있는 흑백 사진에 가까이 다가갔다. 카메라가 총이라도 되는 것처럼 얼굴이 가득 긴장한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그렇지만 꼭 담은 그녀의 입술은 쉽게 굽히지 않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한 목사는 그 얼굴 모습의 그 강인함이 강 목사와 닮았다는 느낌을 지니게 됐다. 저와 별로 안 닮았죠? 강 목사가 한 목사의 옆에 서서 말을 꺼냈다. 사실은 오늘이 제 어머니 기일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어머니는 갑자생이었어요. 그래요? 저도 갑자생인 것 아시던가요? 아니,
목사님도 갑자생이세요? 갑자생은 고생을 많이 하신 이의 대명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묻지 마라 갑자생이란 말도 나왔죠. 그래요? 그래. 어머니의 고생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 목사는 강 목사가 끓여준 설록차를 마시며 말했다. 어머니는 나이 27세에 과부가 된 후 내내 혼자 사셨어요. 옛날에는 청춘 과부들을 밤에 업어가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죠. 한밤중에 과부의 방으로 들어가 입을 막고 자루에 넣었대요. 그런데 시부모도 알면서 모르는 척했다고 하더군요. 그때의 양반들이 그래도 지혜가 있었나 봐요. 과부도 발버둥은 쳤지만 올 때가 왔다고 팔자를 고치는 기회라고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업혀가서 아들, 딸 낳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잘 살았다고 해요. 그때는 그런 방법으로 과부를 풀어도 주고 새 운명을 살도록 길을 열어 주었는데, 갑자생 저희 어머니에게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근대의 갑자생은 팔자가 센 사람들인가 봐요. 그런데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그러고 보니 목사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강 목사가 화제를 돌리며 한 목사에게 물었다. 한 목사는 갑자기 질문의 화살이 자기에게 오자 약간 당황했다. 목사님도 팔자가 좋지 않았나요? 저야 팔자가 좋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한 목사는 가볍게 너털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긴 후에 말을 이었다. 저보다는 저와 같은 나이인 사촌의 팔자가 참 기구했어요. 생각해보면 목사가 된 것도 그 사람의 영향인지도 몰라요. 어렸을 때 우리는 정말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친한 친구였죠. 한 목사는 은은한 차향기 속에서 과거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더듬으며 말했다. 밴쿠버 TV 코리아 책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소설가 반병섭 씨의 단편소설 부러진 숟가락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